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바둑대회를 한번 우승하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5채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요새 강남 아파트들 정말 비싸죠. 그런데 이러한 이 강남 아파트를 바둑대회 한 번만 우승하면 5채를 살 수 있었다. 예, 대단합니다. 도대체 한 번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였길래? 근데 이게 진짜 바둑대회 상금 딱 듣는 순간,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뭐냐? 바로 제가 이 세계 최고의 바둑대회 은창기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대회가 열린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 다들 기억나시죠? 88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회는 일단 상금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파격적인 대회였습니다. 일단 덤이라는 이 바둑 규칙, 예. 그리고 뭐 개가 방식, 시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바둑 대회들과는 달랐는데요. 그리고 이 대회 이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컸어요. 대만에서 이런 대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세계 대회를 만듭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길 수가 없다 이거죠. 바둑의 종주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당시 이 대치동 아파트, 강남 아파트 이제 유명하잖아요. 대치동. 어떤 아파트를 5채 살 수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강남에도 아파트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바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기준으로 예, 몇 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5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마 아파트 가격이 그럼 얼마였느냐 당시에. 당시에 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가격이. 예. 31평짜리. 그러니까 뭐 작은 평수 말고 31평짜리.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예, 지금은 뭐 한 17, 18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새 아파트였으니까. 도대체 상금이 얼마였냐면은 예, 40만 불이었습니다. 40만 불. 이게 감이 안 오시죠? 40만 불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오늘 요새 환율로 치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좀 이제 환율이 그쵸, 원화가 강세여서 좀 낮은데 당시에도 그래도 3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US 오픈 이런 이렇게 테니스 요새 막 떴었잖아요. 이 상금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대회였던 거예요, 당시. 딱 대회 하나 우승하면은 아파트 5채.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00억, 우승 상금이 100억이잖아요. 게다가 이선 무슨 운동선수나 이런 거는 그 대회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시즌 내 그 대회박 그 이제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바둑 대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대회는 실제로 대회를 두는 날은 얼마 없죠. 경기를 뭐 한 프로 야구다 이러면은 뭐 한 100경기 넘게 뛰어야 되잖아요. 어쨌든요. 더 많이 뛰어야 되고요. 이제 정경기 하면은 뭐 우리가 아는 뭐 NBA다 이런 것도 한 80경기 포스트 시즌까지 하면 이것도 다 뭐 다 뛴다고 하면 100경기까지 뛰잖아요. 바둑은 몇 푼 안 둡니다. 그러니까 대회 상금이 말이 안 되게 큰 거예요. 예. 바둑 뭐 몇 판 두고 예, 거기서 우승을 하면 예, 그게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면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가치다. 물론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30년 전이라고 하면 물가가 정말 쌌을 때죠. 자, 이 바둑 대회. 그러니까 응창기배는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승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조은영 구단이죠. 이 조은영 구단이 이 응창기배, 예, 진짜 필마 담기로 참가를 해요. 이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인데요. 예, 이거 뭐 우승 상금이 크다 이런 것도 또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 게 있는데 이 가서 우승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딱 세계 16명을 이제 초청을 해요. 각국의 고수들. 그런데 일본의 티오 가장 일본이 잘 두니까 6장을 줍니다. 일본은 6명, 이제 최고수 6명을 보내고 중국은 4명이 합니다. 예, 참가를 해요. 그 대만은 몇 명이 참가를 했을까요? 예, 주최 측이니까 3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TO를 한 장밖에 안 준 거예요. 우리나라를 거의 미국과 이 호주 이런 곳과 비슷하게 이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후보 선수를 이제 한국에 한 장 두는데요. 당연 후보 선수는 이제 다른 선수가 불참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인데 당연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체면을 조금 세워준다 이건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만보다 바둑이 약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대만보다 이렇게 좀 대우를 못 받았다. 예. 그 앞서 열린 후지급에 예.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TO를 3장을 받습니다. 16명에서요. 초청했을 때. 그런데 딱 이거 했다. 좀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아팠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거죠. 아, 우리가 진짜 이런가. 그리고 또 거기다 좀 약간 이제 앞서 후지집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응창기배가 열리기 전에 일본이 탁 만들잖아요. 한국에 일단 TO를 3장을 줍니다. 근데 일본이 진짜 이게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이 당시에 이제 헤이세이의 호황이라는 이 버블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냥 이 동국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예, 여기는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든 겁니다. 예. 후다닥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가를 합니다. 3명이요. 근데 3분 참가를 했는데 그게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명인, 그리고 장두진 이렇게 프로인데요. 1회전은 우리가 다 탈락을 합니다. 전원 탈락.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이것 때문에 위축돼 있는데 예, TO를 한 장밖에 안 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곰곰이 지금 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1회전 탈락이 그렇게 이상했던 게 아니에요. 일단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 둔 상대들이 말도 안 되는 상대들입니다. 그 당시에 조은영 구단은 뭐 일본 1인자죠. 일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 1인자가 세계 1인자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둡니다. 조은영 구단은. 예.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뭐 커제랑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박정환이 나가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이상한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안 쌓여 있고 또 서봉수 구단은 그 리나이펑 구단과 둡니다. 그래서 리나이펑 구단은 한 탕웨이신 구단 정도 되는 레벨이 아니었을까 그때쯤 보면 어쨌든 이 진짜 이 구력이나 이런 모든 게 완벽하죠. 근데 단지 좀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임 밸류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상대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건 아닌데 일본이 강하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빠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둑이 정말 유명하죠. 이게 그 드라마 미생 보신 분들 계시죠? 예. 드라마 미생에도 이 조은영 구단이 이 응창기배 우승하는 바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만화, 드라마가 아니라 만화에 이렇게 뭐 몇 수 몇 수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1988, 이게 뭐 올림픽도 있죠. 올림픽. 그러니까 응시배가 이 올림픽 조금 한 달 정도 앞서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겹치면은 좀 그거 뭐가 관심이 떨어지니까 올림픽을 앞서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주 올림픽이 진짜 뜻깊은 한 해였죠. 올림픽에. 이 막 저도 그 당시에 이 마라톤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막 선수들이 막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하나씩 가요. 다 끝났구나 하고 다 지나갔구나 하고 그래서 딱 계속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선수가 뛰어오는 겁니다. 막 뛰어와요. 막 뛰어옵니다.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이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4위를 하죠. 예,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그 당시에 인기 있던 게 이제 프로야구, 프로야구가 인기가 있었죠. 혜태 타이거즈, 혜태 타이거즈 이제 혜태 타이거즈가 정말 최강이었던 한 해가 아닐까. 예,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구요. 근데 이 바둑이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그걸 받았어요. 주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금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지츠베랑 응시베는 좀 느낌이 다른데 너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후지츠베를 이렇게 참가할 때는 뭔가 사람들이 일본이 너무 잘 두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야 이거 우승하면은 딱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딱
뭔가 우리들 모두의 이성의 끈을 살짝 놓게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대외 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금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1988년에 우리나라 이제 타이틀전의 총 상금 규모, 그러니까 우승 상금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1억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세계대회 다 우승해도 세계대회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본은 좀 달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976년도에 이 기성전 상금, 랭킹 1위 기전 상금이 얼마였느냐? 1,700만 원이었습니다. 우승 상금이요. 거기다 이제 별도의 대국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했던 돈인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봐도 규모 자체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됐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1976년이면은 우리나라 그때 공무원 월급이 아마 공무원 월급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죠? 그 당시 한 10만 원을 넘는 게 한 80년대쯤 됐을 겁니다. 구급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그 80년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76년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기장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딱 이 응시배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도 저런 이제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거 한번 우승하면은 그러니까 이 응시배에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정말. 예. 그리고 조은영 구단의 이 행보 하나하나가 진짜 막 관심을 받는 거예요. 관심사. 그리고 이들 88년 당시 이제 좀 약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인기가 있었던 뭐 요새 K-팝 인기가 많잖아요. K-팝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수들은 바로 이분들이죠. 이 주현미 씨와 현철 씨입니다. 뭐 그때쯤 해서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 이제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좀 있으셨던 분은 딱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이 그때의 그게 광경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뭔가 살짝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신인 가수들은 이제 뭐 이상은 씨나 그 신해철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관심받기 시작하는 분야였죠. 이쪽 되면은 어쨌든 새로운 느낌이죠. 그분들과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살짝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고 당연히 이 88 올림픽이 열렸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인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자신감이나 이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 하면 또 뭐 후도리가 생각나죠. 하지만 뭐 저는 이제 가장 그때 88년 기억 남는 게 뭐 우레메나 이런 거예요. 사실. 예, 우레메 그 당시에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올림픽 전에 응시배가 열리는데요. 첫 판의 첫 번째 상대 대만의 왕명왕 구단입니다. 대만의 왕명왕 구단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서 또 제가 너무 말하면은 미안하죠. 당연히 이겼죠. 이겼으니까 우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리그전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면은 체면 치레했다. 왜냐면 앞에 나가서는 그냥 첫 판에 졌는데 이제 한 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상대가 너무 이 막강한 상대였어요, 사실. 예. 그래서 기대를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한 명밖에 없죠. 예. 바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일본의 1인자였어요. 그리고 뭐 이 고바야시 구단이 딱 1위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웨이핑 구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네웨이핑 구단.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고바야시 구단의 바둑은 강하지만 세계 랭킹 1위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네웨이핑 구단의 기세가 워낙에 좋았고 이
중일 슈퍼대항전을 통해서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무공,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결승전에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 이 네이핀 구단 반대쪽이었거든요.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된다. 이러한 대진표였어요. 그게 누구 좀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그 당시에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만큼 네이핀 구단이 대단했습니다. 예, 대단했어요. 뭐 마찬가지로 고바야시 구단은 이 1위 랭킹 1위 기전뿐만 아니라 2위 기전도 가지고 있어요. 기성과 명인 동시에 딱 가지고 이제 일본 그냥 굳건한 1인자인 거죠. 예,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 고바야시 구단의 시대는 정말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사들, 도저히 고바야시 구단이 일본 기사들한테 진다는 걸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은현 구단과 이 고바야시 구단의 바둑이 시작이 됩니다.